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3월 7일 경북 경산시 한사리의 한 시골 마을은 유독 추웠던 겨울을 끝내고 농가들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즌입니다. 70대 남성 A씨 역시 오랜만에 자신의 밭으로 향했고 오후 2시 20분쯤 농사용 컨테이너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단박에 사람의 형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건 둘째치고 젊은 청년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식탁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황한 A씨가 그에게 다가가서 "어이!" 바지 쪽을 다리로 치면서 깨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만취한 건지 잠에 든 건지 청년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게다가 몸이 상당히 굳어있는 느낌까지. A씨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청년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얼굴엔 피가 흘러 있었고 이미 온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다급히 신고가 이어집니다. 현장 감식과 시신 분석 결과 우선 피해자 머리에 약간 찢어진 상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로 봐서 사망한 지 열흘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죠. 주변의 식탁과 의자, 싱크대에서도 흩어진 혈흔이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옆마을인 영천시 청통면에 살고 있던 17살 김현수군. 막내 아들이었던 김군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김군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열흘 전인 2월 25일에 가족에 의해서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죠. 김군 어머니에 따르면 실종 신고 3일 전인 2월 22일 마트를 다녀온 사이 아들이 집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날 밤이 늦도록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경찰이 단순 가출을 먼저 의심하면서 기다려보라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김군은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할 예정이었을 만큼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었고요. 사실 한 번도 연락 없이 늦게 오거나 외박한 적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결코 가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죠. 이후 가족이 직접 나서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열성을 다했지만 막내 아들은 결국 실종 10일 만에 끝내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선 곧장 김군이 가출을 한 거고 컨테이너에서 자살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죠. 과연 그랬을까요? 현장을 살펴보면 먼저 김군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와 바지 그리고 신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추정해보면 이건 컨테이너 앞에서 공사 중인 수로에서 묻은 것으로 보였죠. 그렇다면 한밤중에 컴컴한 시골길을 걸어오다가 김군이 실수로 수로에 빠졌고 이 젖은 옷을 말릴 생각으로 이 컨테이너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또 다른 단서는 테이블 끝에 묻어있던 혈흔입니다. 이걸로 미뤄봤을 때 어두운 공간에서 앉을 데를 찾다가 미끄러지면서 머리가 테이블에 부딪혔고 그래서 머리에 상처가 생긴 게 아닌가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남겨진 단서를 추리해본 가설일 뿐입니다. 이어서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시신의 오른쪽 측면 두개골에서 약 2cm 정도의 금이 간 게 확인됩니다. 머리 뒷부분이 4.6cm 정도 찢어진 것도 발견됐어요. 근데 이 외에 둔기에 맞거나 흉기에 찔린 것 같은 치명적인 상처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김군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이게 뇌출혈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시신에서는 저체온 사망일 때 보이는 선홍색 시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로서는 김군이 집에서 나온 이후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컨테이너에 머물다가 머리 부상까지 입게 되고 이후 냉기가 도는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다 저체온증으로 숨졌다라고 방향을 잡아갑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서 독극물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김군의 부모는 아들이 왜 이 컨테이너에 들어갔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건 현장은 김군의 집에서 약 7.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김군이나 가족에게 전혀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컨테이너 주변은요, 온통 논밭이에요.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어둡고 외진 곳이었죠. 만약 실수로 이 수로에 빠져서 옷이 젖었고 그걸 말리려고 갔다? 그럼 사실 바로 집으로 가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걸까요? 김군의 부모는 아들이 혼자 그곳에 간 게 아닐 거라고,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갔을 거라고 타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특히 김군의 누나가 중학교를 갓 졸업한 동생이 가출할 이유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다. 분명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살해당한 뒤 컨테이너에 버려졌다. 라는 의심을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김군은 그 길을 잘 알지도 못했고 무엇보다도 성격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늦은 밤에 차가 끊길 때까지 혼자 다녔다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 했죠. 또 다른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김군이 평소에 쓰고 있던 안경 닦는 천과 집 열쇠가 발견이 되는데요. 정작 김군의 안경과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죠. 절대 두고 다니지 않을 물건 2개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 현장과 주변에서 김군이 넘어지면서 이걸 떨어뜨렸을 거다라고 보고 수로 쪽을 수색했지만 끝끝내 안경과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군이 애초에 안경을 쓰지 않고 이 지역에 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김군의 시력이 흔히 마이너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나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 때를 제외하고는 안경을 벗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고도 난시까지 있어서 안경 없이는 사물을 잘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가 어두운 밤에 안경도 끼지 않고 수로를 빠져나와서 컨테이너를 발견해 안으로 들어갔다? 더구나 컨테이너 밖에는 방범용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A씨가 이 펜스 정문을 항상 자물쇠로 잠궈놨었죠. 그럼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김군이 어떻게 여길 들어갔고 이 철조망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도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철조망 안쪽에 그가 입고 있던 점퍼가 놓여 있었고 또 양손에서 약간 긁힌 흔적이 있었다라는 걸 토대로 그가 직접 철조망을 기어 올라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장을 분석한 다른 전문가들, 그들 또한 김군이 혼자 있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타살일 가능성을 소견으로 내놓게 됩니다. 근거를 알아볼까요?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싱크대와 식탁에 남아있던 혈흔이 마치 두 손으로 이렇게 움켜 잡은 듯한 형태입니다. 게다가 이 식탁이 원 위치보다 좀 더 밀려 있었다라는 게 발견되는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식탁과 싱크대 사이였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맞서서 식탁 밑을 짚고 이렇게 민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경찰은 일단 부검 결과가 후두부에 찢어진 상처 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상처가 없고 몸이 깨끗하다라는 이유로 김군이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축하게 되죠. 그런데 한 법의학자는 김군의 시신 사진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등 쪽에 이 마디 부분에 일자 형태의 피부 까짐, 그리고 출혈이 있다는 거에 주목하게 되죠. 이건 주먹을 쥔 상태에서 무언가를 타격하면서 생긴 상처로 보였습니다. 수로에 빠졌거나 또는 철조망을 넘을 때 생긴 상처로 보기엔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사망 전에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 주먹을 썼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티즌들 또한 의견을 냈는데 특히나 경북 영천 지역을 잘 안다는 어떤 분은 여기가 양아치와 깡패들 천지다 라면서 김군이 그런 폭력 무리에게 이유 없이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문가의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군의 사인이 저체온증일지라도 사망 전에 어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 그리고 이 현장에 누군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였죠. 이 많은 추론들이 CCTV에 남아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다면 다 풀렸을 텐데 하필 이 동네가 시골 지역이라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나마 있는 곳들을 조사해 봤지만 김군이 자주 가던 이 슈퍼의 CCTV는 자체의 보관 기간이 너무도 짧았어요. 최대 5일이었기 때문에 실종 당일의 영상은 이미 사라진 후였죠. 시내버스 CCTV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 4일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으로 지워지고 재녹화가 되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 중 다행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CCTV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사건 현장 컨테이너 방향 진입로에 있던 거죠. 영상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여요. 찍힌 일자가 실종 다음 날인 2월 23일 새벽 4시. 이 사람이 김군일까요? 부모가 직접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아들이 입고 나간 그 비슷한 옷을 걸친 것 같았지만 어딘가 체격이 좀 더 큰 것 같았죠. 결정적으로 평소 아들이 들고 다니던 가방과 다른 가방을 메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결국 어렵게 발견한 이 영상, 아내 남자는 김군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행적 수사를 하던 중 경찰이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이었는데 실종된 2월 22일보다 훨씬 전인 2월 4일부터 발신 내역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신일도 2월 6일이었죠. 그렇다면 김군이 가족들과 친구, 그 누구와도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경찰 또한 행동 반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또 최종 기직업 확인도 힘들어지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됩니다. 자, 이 핸드폰을 가지고 좀 추리를 해보면 핸드폰 내역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2월 4일이에요. 김군이 아예 핸드폰을 분실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져갔을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서 그 김군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격과 생활 패턴이 드러나는데 먼저 슈퍼 사장님은 이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뭔가 대답할 만큼 말수가 적었고 또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 드물었다고 했죠. 인근 학생들이 자주 가는 PC방 직원한테도 들어보니까 아예 김군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평소 홀로 조용히 다녔던 김군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는 5년 전에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이 영천으로 이사온 이래 특별히 친한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군의 사망 후에야 가족과 주변인들은 그가 느꼈을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부모는 주유소 운영을 하면서 늘 바빴기 때문에 주말이 아니면 아들이 거의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외로웠겠죠. 부모 또한 많은 자책을 했는데요. 정작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이조차 알지 못했다면서 아들이 죽은 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5년 이후 딱 7년이 지났습니다. 줄곧 타살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수사에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았죠. 이걸 단순 사고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찜찜하지만 또 그렇다고 직접적인 타살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미궁에 빠진 사건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건이 타살이라면 당시 김군에 대해 뭔가를 알았거나 또 관련된 인물을 잘 아는 또는 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사람들의 제보가 사건 해결의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어린 나이에 외롭고 힘들게 세상을 떠난 김군의 한과 유족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날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리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